투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에 대한 내용들 쭉 지금까지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김재경 소장과 경매 DJ 박수진입니다. 네, 이제 정말 재밌는 내용들 남아 있습니다. 경매에 대한 실패 사례. 우리가 재밌는 건 아니죠. 실패한 건데. 그렇죠. 네. 이제 남들한테는 정말 쓸쓸한 내용이지만 사실 이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들 실패 사례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요? 이런 물건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매에 대해서 집중하시기에 이제 주목해서 볼 사람들은 이러한 실패 사례들도 있구나. 이제 경매 권리 분석할 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제 마포구 망원동 물건인데 제가 한번 먼저 봐볼게요.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실패한 걸까요? 감정가는 2억 1,800에 나왔는데 낙찰은 2억 2,100만 원에 했어요. 근데 시세가 2억 4천이라고 하면 시세보다 싸게 잘 산 거 아닌가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가 참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 성공 사례로 해서 마포구 망원동 물건에 대해서 수익성과 시대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물건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실패 사례로 해서 같은 망원동 지역에 물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 2억 1,800이었는데 그때 당시 입찰 당시 시세는 2억 4천이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가 2억 2,100만원에 낙찰 받아서 잘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었던 그런 물건인데,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전액 못 받아감으로 해가지고 보증금액 일부를 낙찰자가 인수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한 투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차인에 대한 내용 얘기해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우리가 경매라든지 우리가 민법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매가 낙찰이 됐으면 선순위권자들한테 이제 경매 낙찰 금액으로 갖다 지급해 주는데 지금 낙찰 금액이 2억 2천이 넘어가요. 그러면 네. 지금 임차권 설정되는 게 1억 2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충분히 배당 다 하고서도 남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경매로 해가지고 낙찰 받음으로 세입자가 다 정리될 수 있는 서류상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물건이지만은 배당에서 세입자가 일정 금액을 못 받았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가지고 1억 2천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어요. 하지만 세입자는 결국에는 확정일자를 1억 500까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나머지 1,500에 대해서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근저당도 없고 압류밖에 없습니다. 압류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류 금액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했어야 되는데 압류 금액이 상당히 과도한 금액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는 채권의 만족을 1,500만큼 못하게 됨으로 해서 낙찰자가 그 세입자 보증금의 일부 1,500만 원을 인수했던 사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했어요. 저도 이제 네.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된 거는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는 1억 500만 원. 근데 지금 경매를 신청한 거는 난 1억 2천만 원을 받겠다라고 경매 신청한 거잖아요. 맞아요. 나머지 1,500만 원이 붕 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2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머지 그 1억 얼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등기부를 올려놨는데요. 그 물건을 보시면은 2015년 1월 13일 날 마포 세무회사에서 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압류 금액이 낙찰받고 확인해 보니 3억이 설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압류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일부 못 받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게 세무사에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보통 이렇게 몇 억씩도 되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무사에 있던 금액들은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찰자는 그 금액을, 그 금원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입찰했기 때문에 낙찰 대금 별도로 1,500을 인수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세무사 이런 식으로 갖다가 걸려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한 얼마 정도 걸려있다고 하나요? 보통 재산세라든지 당해세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양주장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주장사를 통해서 부가세가 큰 금액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잡혀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뭐 지금 여기 서울시도 있고 마포구 있고 이런 거는 아마 그냥 재산세라든지 그런 별로 얼마 안 되는 금액 정도, 네, 뭐 많아봤자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이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세무서가 문제였던 거네요. 세무서가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뭐 사실 세금 채나 뭐 있어봤자 뭐 몇천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탈세가 이제 걸렸다든가 이런 사례인 그래서 거죠. 세입자가 결국엔 다른 세입자 통해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강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세입자가 경매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기 보증금액에 대해서 전액 보호를 받는 그런 세입자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세입자가 못 받은 금원을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사용을 하려면 그 돈만큼 빼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죠. 아,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이 이제 대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못 받은, 세입자가 못 받았던 1,500만 원까지 마저 다 줘가지고 세입자를 내보냈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낙찰 대금에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사용도 못하고 마음고생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경매에 대한 실패 사례 한번 보다 보니까 정말 재밌네요. 재밌지는 않죠. 네,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 했었던 내용들 이제 새록새록 또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경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실패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반면교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이어서 또 다른 경매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 뒤이어서 다른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경매 DJ 분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경매에 대해서 관심 있다. 내가 입찰 가려고 하는데 좀 이런 거 권리 분석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뒤이어서 또 재미있는 경매 실패 사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경 소장과 부동산 경매 DJ 박수진이었습니다.